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고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이 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작 미사일 3종 세트 이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험 발사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까지 어느 정도 모양새를 모두 완벽하게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로 오판을 하지 말라면서 경고를 날리던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이제 그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내륙을 관통시키면서 사거리 270km 그리고 420km 이 두 거리를 단거리 미사일 발사 2번이나 했습니다. 어제 뉴스탑10에서 긴급하게 전해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신 대표님. 네. 지금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지난 4일에 발사했던 신형 전술 유도 무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제 탑10에서도 그 부분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일단 생긴 모습, 그 미사일 탄의 생긴 형상이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동체 중간까지 유선형으로 쭉 이렇게 커지는 저런 형상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주둥이 부분만 좀 커졌다가 다음부터는 다 일체형으로 비슷한 그런 형상인데 5월 4일 날 쐈던 것 그리고 어제 발사한 것 지금 동체 중간까지 유선형으로 쭉 커지다가 중간부터 일장으로 내려오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발사할 때 클립이 부서지면서 흩어지는 그 모양까지도 똑같아요. 저 형상도 똑같죠. 그러니까 발사하는 방식 그리고 탄의 어떤 형상 모든 것이 동일한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김종호 주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5월 4일 날 본인들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해놓고 성공한 미사일을 5일 후에 왜 똑같은 걸 또 2번이나 더 쏜 거죠? 그때는 그 사거리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전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짧은 거리를 쏜 다음에 이번에는 사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420km, 430km 날렸고 그다음에 270km 날린 것은 아마도 회피 기동을 하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3번 발사를 한 거예요. 총 5월 4일에 1번, 5월 9일에 2번. 지금 발사한 거리와 각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다양한 기술을 마구 구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발사할 수 있다. 이걸 자랑한 셈이 되는 거네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랑할 수도 있고 어제 보면 그 도로에서 다리 입구에서 쐈거든요. 그러니까 기습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제 그 5월 4일 날 240km를 날아가면서 50km의 정전 고도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역시 270km, 420km를 날아가면서 역시 50km의 정전 고도를 찍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이유를 계속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이요. 북한이 공개한 이번 이 신형 미사일 이 2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고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을 짚어주실 겁니다. 이 발사한 발사체의 고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하면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탄도 고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보 당국도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2019년 5월 9일 16시 29분, 49분 평안북도 고성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동해상으로 총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고도는 약 40여 킬로미터, 사거리는 각 420km와 270km,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신 대표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도가 낮은 것이 특징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왜 그렇죠? 자, 고도가 낮은데 네. 문제는 고도가 세 가지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하. 자, 420km와 270km 날아가고 240km 날아가기 고도가 비슷해요. 네. 또 어떻게 됩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야구 게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타자가 공을 칩니다. 외야 플라이가 나와요. 네. 그러면 외야수는 타자가 공을 딱 치고 공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보면은 자기가 저게 어디에 떨어지겠다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쪽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을 잡기 위해서. 그게 네. 미사일 요격 시스템 MD입니다. 네. 야구공은 미사일이라고 치면요. 네. 탄도비행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야구공이 각도는 똑같은데 날아오는 거리가 다르다고 생각해보세요. 외야수가 어디서 잡습니까, 그것을?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사일 방어를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편심 탄도비행이고, 네. 더군다나 오면서 한 번 더 꺾어버려요. 네. 꺾어서 다시 한 번 또 팝업을 또 해요. 네. 이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어디 떨어질까 예측도 안 되고, 네. 또 어떤 각도로 떨어질지도 예측이 안 되고,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따라서 네. 북한이 아주 다양한 거리를 똑같은 고도로 쏘아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너희들 MD 끝났어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도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낮게 날아간 데다가 거리는 또 다르게 그리고 날아가면서 아까 팝업이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꿀렁꿀렁이면서 날아가니까 맞습니다. 이건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고도로 보나 비행 거리로 보나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 원조보다도 더 그럼 기술이 발전된 겁니까? 이스칸더 미사일 자체가 네. 280km 버전이 있고 500km 버전이 있고 700km 네.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북한은 지금 420km를 날렸지 않습니까? 네. 그 420km도 편심 탄도비행을 해서 420km를 날렸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종판하고 거의 흡사한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도가 이제 45km인데 네. 저 고도가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죠? 우리가 페이트리어 3 가지고도 못 맞히고 사드로도 못 맞히게 고도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낮아서요, 높아서요? 그러니까 낮아서죠.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트리어 미사일 가지고는 고도가 높아서 못 맞히고 네. 사드는 낮아서 못 맞히고 그 애매한 그 틈바구니를 노려서 40에서 45km 정도 고도를 뚫고 들어왔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방추위란 것을 열어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하는데 방추위가 뭐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네네.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방부 장관 육해공 참모총장이 이제 위원이 되어서 협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하자. 네. 거기에 SM3 미사일을 실었거든. 우리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랬는데 SM3 미사일을 도입해서 이제는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SM3 미사일은 150km 이상에서 요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45km 날렸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방어 그렇습니다. 체계를 갖추게 된 거네요. 그래서 방금 김정봉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팩3도 안 되고 팩3에게는 높아서 안 되고 네. 또 사드는 최저 고도 언저리에서 쏘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그리고 SM3 도입한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그거는 뭐 아예 언감생심 근처도 못 가고 심지어 그 고도에 맞는 미사일을 도입하더라도 편심탄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또 못하고 또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기다 핵을 장착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군사력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대사건입니다. 자, 김정은이 공개한 이 단거리 미사일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이유 저희는 사거리를 또 꼽았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으로부터 사거리를 남쪽 방향으로 쭉 돌려서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70km 날아간 미사일을 남쪽 방향으로 쭉 돌리면 바로 서울 경기 지역이 이 사거리에 포함이 됩니다. 평안북도 구성에서 쐈다고 가정했을 때 중부권이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휴전선 인근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치면 이 사거리 내가 한반도 전역이 모두 사정권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인데 사거리를 자유자재로 저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모양만 똑같고 뭐 연료를 뭐 넣었다 조금 많이 넣고 조금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건가요? 사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하. 연료를 넣었다 뺐다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 우리 휴대폰 배터리를 갖다가 그렇죠. 반만 넣었다 조금만 넣었다 할수 이럴 수 없잖아요. 없죠. 고체 연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것은 사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술력을 과시를 한 거죠. 이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네.
자, 그런데 단거리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만 위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420km를 날아갔다는 소리는 우리 한반도 인근에 와 있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이 미국의 항공모함들, 자, 하반기에 주일 미군 기지에 배치될 예정인 미국의 최신의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호와 뉴 올리언스호, 이 두 척의 강습 상륙함입니다. 자, 그런데 신 대표님, 네. 이 강습 상륙함뿐만 아니라 항공모함들도 북한의 이번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요격될 수 있다, 타격 맞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의 미사일의 1차 공격 대상은 바로 미군이 전시에 우리 한반도 들어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는 항구, 그런 것들을 때리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항공모함이야 뭐 바다에서 작전하겠지만 미군의 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네. 420km 사정거리 다 들어가죠. 왜? 휴전선 근방에서 쏘면 다 저 420km 언저리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미군 전력이 들어오는 모든 어떤 전력이 치명적인 위협에 놓이게 되고 전시에 미군 전력이 이제 들어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가 오산, 평택, 군산, 그리고 이제 부산, 또 대구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미군 기지가 북한의 저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라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팩3, 사드 어느 것으로도 여기가 안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위협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미사일 추정 발사체, 이제 미사일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사일이죠. 미사일 추정 발사체라고 불상의 발사체, 추정 발사체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제. 네네. 괜찮습니까? 미사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단거리 미사일, 사진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총알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총의 역할을 하는 이 이동식 발사대, 이 이동식 발사대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것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자, 과거 자료 화면인데요. 어제 발사한 미사일 추정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 이 발사 차량이 바퀴에서 무한궤도 차량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바퀴가 여러 개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였는데 어제 발사대는 탱크 바퀴처럼 체인이 달려있는 무한궤도 바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동글동글한 바퀴에서 무한궤도 바퀴로 바뀐 것, 이게 뭐 의미가 다른가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북한은 트럭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 트럭형 발사대는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 유엔 제재 때문에 수입을 정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밀수를 해야 되죠. 네. 근데 그 밀수는 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무한궤도형은 자체 생산한 겁니다. 자체 개발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저거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탱크를 해체해가지고 네. 그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다 더 축을 늘리고 해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네. 탱크는 북한에 수천 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몇 대 이제 없애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몇 대인지 다 알고 있어요. 네. 왜? 수입을 하는 것을 다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자체 생산을 하면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1000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시에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양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몇 대 없기 때문에 네. 뭐 한 80발, 90발 이 정도만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정도를 막든지 아니면 그것을 먼저 선제 타격하든지 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렇게 대량 양산 체제, 국산으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몇 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네. 두 번째 궤도형은 논두렁, 밭두렁, 개천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탱크 바퀴는 뭐 아무데나 아무데나 갈 수 있죠. 그냥 올라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트럭형은 도로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럭형은 발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렇게 궤도형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뭐 논이라도 밭이라도 전개해서 쏘아버릴 수 있는 기습 공격 능력이 있으니까 대단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궤도 바퀴로 바뀐 이 신형 미사일 발사대가 이래서 무서운 것이었군요. 그리고 또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몇 대를 더 만들어낼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아주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측계사는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 계획을 요약하시고 화력타격훈련 개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순간 우리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시뻘건 불dur기들이 설정 목표 방향을 향하여 찬동을 기운차게 해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 대표님,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거리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북한은 지금 장거리 타격 수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기준이 좀 다른가요, 북한과 우리가? 일부러 유엔 제재를 피해가고 하는 그런 유격을 두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그 수행한 사람들 중에서 그 박정천 포병국장을 데려갔어요. 네. 박정천 포병국장은 포병을 담당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미사일 아니고 포병이다. 네. 포병 중에서 가장 장거리로 날아가니까 이거는 포병이다. 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네. 따라서 장거리 얘기 여쭤봤는데요. 예. 그래서 그 장거리. 예.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인데 포병으로서는 장거리 화력이죠. 아. 포병이 400km 날리는 포병이 있습니까 어디? 아. 그래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봤을 땐 단거리 미사일인데. 그거 말장난이잖아요. 말장난이죠. 예. 왜? 그래서 말장난인데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가려는 누가 봐도 영군 미사일인데. 측에서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미사일인데 그거를 미사일 아니고 포병 대장 데리고 나와서 이거는 멀리 쏘는 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언어 도단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을 자꾸 이제 배제시키고 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김낙겸 사령관이 나오면은 결국은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유엔제 위반이다. 아하. 그런데 이게 포병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엔제 위반이 아니다라고 우기지만 이거는 분명히 미사일이고 네. 그리고 탄도 미사일이고 이거는 유엔제 위반입니다. 네.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북한 김정은에게 말려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장난에. 지금 이제 보면 그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 이게 네.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저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전술 유도무기라는 이야기. 네. 보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방위원장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논리를 그대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변호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북한의 지금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규정을 짓고 네. 강한 지금 어떤 제재나 응징을 이런 차례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또 의도하는 그 논리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북한도 아니 뭐 우리가 쐈는데 네. 이쪽에 한국에서는 별 반응도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더 안심하고 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위협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그리고 이 발사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이렇게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성능에 대해서 발표가 늦어진 게 아니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각도하고 미측에서 보는 각도하고 서로가 상이하게 지점이 다르잖아요. 이게 저각이냐 고각이냐 성능과 재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미가 종합적으로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그린파이드랄지 MCRC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 감사할 능력 재원을 가지고 그 미측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어제 거도 확실치 않아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난 4일 날 발사한 것도 아직도 지금 판단과 분석 중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참 답답한 측면이 네. 있는 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비해서 사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정찰 자산도 많고 미군의 정찰 그린파인 레이더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저렇게 한 방 쐈는데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오리무중입니다. 세 방이죠. 거의 세 방을 쐈는데 네. 뭘 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네. 사실은 이게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엄청난 효과를 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도저히 이걸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걸 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지금 수준 자체가 어느 수준인지를 다 파악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쏘더라도 자, 이 한국과 미국은 절대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면 전략 자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생각해 왔는데 네. 지금 벌써 4일 날 발사했는 것도 어제 발사했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지금도 분석 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군이 뭘 알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인지 네. 정말 알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미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또 청와대가 뭔가 톤 다운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톤다운에 부응하기 위해서 군이 사실은 너무 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눈치 이전에 저는 기술적으로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군이 황당한 상황인가 하면은 네. 일단 첫 번째 5월 4일 날 발표해서 200km라고 했다가 240km로 늘어났어요. 그 말은 발사를 했는데 그게 어디 떨어질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네. 미사일 요격 시스템 전혀 가동 못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어제는 더 황당했는데 처음에는 신호리라고 했다가 네. 두 번째는 수십 분 있다가 거기에서 40여 킬로 떨어진 후성에서 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포가 우리를 향해서 쏘면 반드시 즉시 대응 사격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어제 원점을 타격해야 원점 타격 반드시 거의 동시에 하게끔 돼 있는데 어제 그러면 신호리를 타격했을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를 타격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2탄, 3탄 또 맞는 것이죠. 아하. 원래 1탄을 맞게 되더라도 네. 바로 제압을 해야 2탄, 3탄을 안 맞는데 네. 어제 그것을 보면 완전히 우리 정보 체계가 무너져 있다. 네. 그러면은 미군은 사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한미 정보 공조 체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네. 알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을 리는 없겠죠. 설마 그러지 않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네. 저는 이제 사거리가 70km, 200km, 240km 네. 이렇게 할 때 240km 얘기를 안 하고 네. 70에서 200km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스칸데르를 숨기려고 그냥 단순히 그냥 라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제 해보시는 생각입니다. 거죠. 근데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닷새 만에 무력 시위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최고 영도자동직께서는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며칠 전에 동부전선 방어부대들도 화력 타격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는데 오늘 보니 서부전선 방어부대들도 잘 준비되어 있고 특히 소년부대들의 화력 임무 수행 능력이 훌륭하다고 치하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지난 4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을 때는 턱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난 초췌한 모습을 공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말 그대로 파한대소하는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극과 극의 표정으로 무력 시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글쎄요, 김종근 실장님. 네. 김정은이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미사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발사체다. 불상의 발사체다. 자꾸 이러니까 이거 미사일 맞다. 뭐 이렇게 해서 쏜 거다라고 분석하는 일부의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저게 이스칸데르가 현재 게임 체인저. 네. 한반도에서 현재 전략적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실험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냥 눈을 깜짝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우리 군뿐만 아니라 미군까지도 이스칸데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단 표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좀 화가 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두 발 더 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요, 애써 ICBM이 아니라면서 무력 시위의 의미를 축소했었죠. 바로 지난 4일 무력 시위 직후였습니다. So we know a couple things. One, at no point was there ever any international boundary crossed. That is, they landed in the water east of North Korea and didn't presen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to South Korea or Japan. We know that they were relatively short range. And beyond that, we know they weren'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either. And beyond that, I'll leave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characterize this when the further information arrives.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계속 이끌어 보려던 미국의 시도가 오히려 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은 분명히 올해 연말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미국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는 연말까지인데 왜 그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걸까요?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초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연말까지 시간 준다고 해놓고 저렇게 도발을 이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재가 전혀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를 더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도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북한의 도발의 강도가 지금 뭐 아주 고강도로 좀 커지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만약에 재개가 된다라면 지금은 지난 1년 동안 사라졌던 참수작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수위 조절을 하면서 이 도발을 하고 있다. 이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닌 것이 북한이 작년 연말까지 북한에서 식량을 배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2,500만 인구 중에서 한 800만 되는데 작년 연말까지 370g 줬답니다. 그런데 금년 초 되니까 이게 300g 줄고 네. 최근에는 170g으로 줄었답니다. 그것도 젖은 옥수수를 줘가지고 현재 이 800만이 북한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대접받고 이 고위층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재 배를 고른 그런 네. 상황으로 이제까지 전개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도 기다리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은요. 북한 김정은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와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경고음이 미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Sure, because it's embarrassing. Bigger threat for a couple of reasons. Number one, there's a capability reason. They have the capability they've shown to reach U.S. soil with ballistic missiles. But the second issue, the one reason I differentiate them from Iran, like it or not, Iran is a mature leadership. They'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Kim Jong-un, you want to tell me you can understand how he thinks and whether he'd ever pop a ballistic missile? I'd say I don't know. So that combination of capability and intent in North Korea would put them at the top of the list for me. 윤정현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조차 북한의 위험성을 저렇게 경고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 쳐다보고 베네수엘라 쳐다보고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딱 붙들고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이런 식으로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갑작스럽게 지금 이라크로 건너갔어요. 이란이 지금 핵 재처리실을 가동하겠다고 하니까 이란 문제가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쿠데타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 현재 지금 마두로 정권이 지금 과이도 국회의장을 체포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지금 미국판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시작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김정은은 기회를 포착했을 겁니다. 즉 우리 문제를 다시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 근데 폼페이오 장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ICBM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게 보면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다급한 것이죠. 다른 전선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을 좀 더 자신의 어떤 페이스로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절호의 기회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도발한 것도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어떤 면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 도발을 함으로 해서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 김정은의 생각. 그래서 이란보다 북한이 더 위협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이나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 또 있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어떤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